여름에 바다에 가보면 모래사장은 따뜻한데 바닷물은 차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에서 오는 열을 받았을 텐데 왜 모래는 뜨겁고 바닷물은 차가울까요? 이것은 오늘 배울 비열 때문입니다. 여기 온도가 10도인 물과 온도가 10도인 기름을 각각 1kg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과 기름에 같은 양의 열을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배울 건데요. 이 열의 양을 줄여서 우리는 열량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열량은 열을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양인데 뒤에다가 단위 킬로칼로리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물과 기름에 가해주는 열의 양을 둘 다 10kcal를 줄 것입니다. 물과 기름에 열을 가해준 후에 온도를 다시 측정해 보니 물은 온도가 10도씨 증가했고 기름은 20도씨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열량을 가했는데도 식용유가 물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랐죠. 물질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상승하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릅니다. 기름은 온도가 쉽게 상승하는 물질이고 물은 온도가 쉽게 상승하지 않는 물질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물이 기름보다 열에 잘 견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즉, 같은 열을 가해도 열을 잘 견디는 물이 온도가 덜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열입니다. 비열이란 물질이 열에 견디는 정도를 뜻합니다. 물과 기름 중에 비열이 높은 것은 물인가요? 기름인가요? 열에 잘 견디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기름보다 비열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비열의 과학적 정의는요, 물질 1kg을 온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 열량을 의미합니다. 자, 비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의 비열을 이 막대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질에다가 열을 가할 건데 이 열을 가하면 이 비열 막대기가 차오르게 됩니다. 비열 막대기가 꽉 차게 되면 물질의 온도가 1도씨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마다 이 비열 막대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은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지만 어떤 물질은 열을 더 가해야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막대 크기가 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의 비열은 1 정도입니다. 이것은 물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려면 1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름의 비열은 0.5입니다. 즉 기름 1kg을 온도 1도를 올리려면 0.5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금속 물질들의 비열을 보면 철은 0.1, 알루미늄은 0.2 정도 되는데 이 금속들의 비열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금속이나 기름에 비해서 물의 비열은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물은 흔한 물질이지만 여러 물질 중에 비열이 꽤나 높은 물질로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려면 꽤 오랜 시간 불을 가해야 하는 것도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의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비열이 낮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쉽게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엔진에다가 이제 냉각수라고 하는 비열이 높은 액체를 집어넣어서 엔진의 온도가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죠.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용 온수관은 비열이 낮은 금속으로 만들어서 따뜻한 물이 지나갈 때 이 온수관이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방바닥을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용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생활에는 비열이 높은 물질과 낮은 물질을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